여러분 반갑습니다. 튜토리얼로 배우는 스케치업 모델링 저자 이진욱입니다. 자, 튜토리얼 8번 사보이 화병 만들기 또는 뭐 알바알토 화병 만들기, 지금 교재하고 제목이 살짝 다르긴 한데 같은 뭐 화병이니까요. 자, 이런 좀 자유로운 곡선으로 만들어진 객체를 자유 그림을 이용하여 알바알토 화병을 만들 수 있다. 면의 경계에 오프셋으로 테두리를 만들 수 있다. 자, 그래서 오프셋을 우리가 사용을 해봤는데요. 요런 이제 띠를 오프셋으로 우리가 만든다는 거죠. 자, 축척을 이용하여 기울어진 형태를 만들 수 있다. 자, 그래서 밑에보다 위에가 지금 조금 더 큽니다. 그래서 큰 뭐 크기는 뭐 임의로 정할 수 있으니까요. 자, 외부 이미지를 가져와서 밑그림을 활용할 수 있다. 자, 이런 자유곡선을 뭐 다른 뭐 직선도 마찬가지지만은 우리가 이제 뭐 치수를 다 측정을 해서 뭐 똑같이 그린다는 사실 뭐 좀 불가능할 수 있고요. 그렇지만 외부에서든 우리가 사진 이미지 인터넷에서 검색을 해서 가져온 이미지를 가지고서 밑그림으로 그린다면 그래도 가장 비슷하게 그릴 수 있지 않을까. 자, 강면 객체를 뭐 우리가 강면이란 말 잘 안 쓰는 면인데 곡면하고 좀 대조해서 쓰기 위해서 사용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뭐 평면 객체라고 할 수도 있지만은 뭐 평면하고는 다르게 평면 객체들이 쭉 연결되었지만은 각이 져 있는 이런 객체를 부드러운 어떤 곡면으로 우리가 변경하는 그런 명령이 되겠습니다. 자, 주요 명령어는 처음 등장하는 우리 자유 그림, 프리핸드. 그냥 이것도 프리핸드라고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아직 이 명령어는 명령어가 바뀌지 않았습니다. 푸시풀, 오프셋. 뭐 오프셋도 지금 스케치업에서는 오프셋이라고 쓰는데 캐드에서는 바뀌었나요? 간격 띄우기, 이렇게 한글 버전에서는 사용을 하고 있죠. 자, 그리고 지우기. 자, 지우기는 이제 이레이저 명령이 되겠고요. 단축키 E면서 방금 이야기했던 이 각이 진 면을 부드러운 곡면으로 만들어줄 때 컨트롤을 추가해서 컨트롤을 함께 사용하면 부드럽게 매끄럽게가 되고요. 이 방법 말고도 쓰는 방법이 있으니까요. 그것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이제 외부 이미지를 가져올 때는 우리가 임포트 기능을 사용합니다. 자, 그런 것까지 살펴봐서 뭐 프리핸드, 옵셋, 푸시풀, 스케일, 그리고 이레이저, 컨트롤, 소프튼, 스무스와 같은 키워드로 학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교재에서는 지금 이렇게 미리 좀 검색한 이미지를 이렇게 넣어 놨는데요. 자, 평면부터 그려서 진행을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교재를 먼저 보시고 여러분들이 학습을 해보고 만약에 이제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이 라이브 영상을 보면서 설명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학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스케치업에서 새로 만들기, 자,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웹에서 우리가 알발토 파병 이렇게 한번 검색을 해볼까요? 자, 그러면은 뭐 가격이 뭐 천차만별이네요. 자, 여기서 이미지를 클릭을 해서 자, 요런 이제 모양, 이제 오리지널한 모양을 좀 만들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때 이제 중요한 거는 전체적인 형태도 있지만은 좀 위에서 받는 이미지, 요런 이미지가 있으면은 가장 그래도 우리가 참고하기가 좋겠죠. 자, 그래서 일단 우리가 그냥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뭐 여기도 이렇게 있고요. 자, 이런 식으로. 자, 어떤 이미지든지 이제 가져와서 우리가 쓸 건데요. 일단 저장을 하나 해놓을까요? 미리 이제 들어왔으니까. 이미지를 다른 이름으로 저장. 자, 해서, 뭐 사용하는 폴더에다가, 이메일 폴더에다 여러분들이 저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하나 일단 저장을 했고요. 자, 일단은 먼저 우리가 요거 모양이 조금 이상한데요? 요게 더 예쁜 것 같은데? 이걸 할게요. 자, 이미지를 다른 이름으로 저장. 자, 그래서 저장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JPG든 뭐 PNG든 뭐 상관없으니까요. 자, 일단 하고. 자, 우선은 그냥 우리 감으로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대충 이런 형태 비슷하게 일단 생각하면 되겠죠.
똑같을 필요가 없으니까 자, 스케치업에서 자, 일단은 뭐 뷰를 약간 위에서 보는 뷰로 이렇게 바꿔주면 되는데 뭐 정확하게 바꾼다면은 이런 방법도 있어요. 지금 장면에서 장면 뷰에서 장면 패널에서 여기 위에서 탑에서 보는 뷰. 자, 그러면 이렇게 탑에서 보는 뷰가 되고 자, 요거는 우리가 이제 궤도를 돌리면 안 되고요. 궤도에서 Shift 눌러서 손바닥을 이용하면은 이렇게 돌릴 수가 있죠. 자, 뭐 이 정도 되겠습니다. 이 정도. 뭐 반드시 또 탑이어야 되는 건 아니니까요. 뭐 약간 이렇게 기울어진 상태로 그려도 되겠죠. 자, 그러면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장면은 닫고요. 자, 자유 그림은 자, 연필 모양으로 되어 있는 선 도구하고 같이 있습니다. 이렇게 단축키가 없기 때문에 반드시 자유 그림을 실행해 주셔야 되고요. 자, 프리핸드. 자, 그러면은 연필에 이렇게 자유 그림 아이콘이 있는 형태가 되고 자, 그냥 한번 그려보죠. 대충. 뭐 이런 식으로 생겼더라. 자, 이렇게 해서 시작할 때 있는 원의 위치에 연필을 가져가서 놓으면은, 그죠? 연필을 가져가서 놓으면은 바로 이렇게 저장이 되죠. 이게 다운로드가 안 됐나요? 나중에 확인해 보고요. 자, 그래서 모양이 이런 식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모양이 만들어졌다. 자, 그러면 일단 뭐 마음엔 안 들지만은, 그죠? 다시 한번 그려보고 몇 번 연습을 해봐야 되겠죠. 이게 처음 자유 그림 뭐 프리핸드를 사용하시는 분 같은 경우에는 이 굉장히 쉽게 그려지지가 않아요. 자, 이런 식으로. 그래서 확대해 보면은 이런 부분들이 좀 마음에 안 들죠. 이렇게 각이 많이 지기도 하고. 자, 여기도 그렇습니다만은 저런 경우 무브 툴을 이용하면은 이렇게 선을 이건 안 되겠다. 이거는 지금 선이 붙어 있기 때문에 연결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건 너무 못생겼는데요. 지울게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심혈을 기울여서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자유 그림 도구를 실행해서 좀 부드럽게 만들어질 수 있도록 뭐 가능하면 이런 부분이 아니고 오히려 각이 지는 부분이 생긴다면은 약간 요런 좁은 부분, 요런 부분부터 시작하는 것도 뭐 방법이겠죠. 자, 그렇지만 일단 뭐 편하게 시작하기 위해서 자, 위에서 이렇게 중간에 저기 연두색으로 어떤 모양이 생겼는데요. 아마 여기 문제가 있을 거예요. 괜찮은가요? 자, 이것도 어쨌든 푸시풀 해봐야지 결과를 압니다. 이런 식으로 일단은 그냥 감으로 내 감대로 한번 그려봤어요. 그래서 뭐 딱히 이 모양이 잘 안 된다면은 뭐 여러분들이 그냥 뭐 그냥 이런 식으로도 한번 그려서 일단 명령을 연습하는 거니까 자, 연결이 되지 않으면은 쉐입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냥 떨어진 상태예요. 그러면은 얘를 연결하면은 또 이 선이 분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또 문제가 되거든요. 뭐 연결하는 명령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반드시 이런 어떤 자유곡선으로 이런 어떤 형태를 그렸을 때 다시 초점으로 안 돌아왔죠? 지울게요. 자, 이렇게 초점으로 반드시 돌아와서 마우스를 빼야지, 놓아줘야지 닫힌 곡선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럼 뭐 이 중에서 뭐 이게 좀 그래도 괜찮은 것 같으면은 얘를 가지고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일단 그렸고요. 어쨌든 우리가 이제 이 뭐 사이즈는 맞춰야 돼요. 화병이라고 했는데 거의 뭐 사람 그 몸통만한 모양이 되었다. 그럼 너무 이제 크다. 이렇게 볼 수 있으니까 자, 얘를 갖다가 우리가 그룹으로 일단 만들어주고 자, 그룹을 먼저 만들었습니다. 자, 이 전체의 가로, 세로 크기가 뭐 정확하게 얼마라고 측정할 수 없지만은 가장 바깥에서 바깥까지 거리를 갖다가 보통 우리가 이제 이 평면의 크기로 우리가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 교재 뭐 사이즈 정도는 우리가 참고할 수 있겠죠. 자, 208, 208, 높이는 160. 뭐 이게 딱 요 크기만 있는 거 아니에요. 요 사이즈만 있는 게 아니고 다른 사이즈도 있기 때문에 지금 요 사이즈는 조금 더 높은 것 같습니다. 요 사이즈대로 그리면은 요거보다 좀 낮게 요 정도로 나와요. 이건 조금 더 날씬하죠. 높이를 조금 더 높게 한다든지 이렇게 해줘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테이프 메저 툴로 자, 테이프 메저 툴로 뭐 여기 바로 붙일 수도 있지만 조금 띄워서
뭐, 그냥 뭐 임의로 그냥 찍어줍니다. 찍어주고, 이게 208. 208. 블루로 가면 안 되죠. 블루로 가면 안 된다. 왜 블루로 갔지? 잠시만요. 자, 이렇게 가고 208. 뒤에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와서 키보드가 왜 이러죠? 이렇게 해서 208. 뭔가 지금 키보드에 문제가 있는가요? 잠시만요. 여기 두 개 다시 할게요. 자, 테임 매저 툴로 드래그해서 클릭을 하고, 자, 넘버를 하기 끊어지 208 엔터. 자, 208 굉장히 작죠. 여기 마찬가지. 뭐 이 정도 생각했는데 208 하면은 요거밖에 안 돼요. 굉장히 작습니다. 자, 해서 208이 아닌가요? 자, 208mm가 맞습니다. 너무 작은데? 자, 얘를 갖다가 그러면 무브 툴을 이용해서, 자, 요 끝 교차점을 여기에 가져오고,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스케일 명령어를 여기서 이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라고 명령을 내리면은, 자, 평면이기 때문에 이렇게 평면의 각 바운드리의 코너와 가운데 이렇게 이제 스케일 그립이 생기고요. 자, 얘를 이용해서 뭐 이런 식으로 일단 가로 세로를 동시에 줄일 수도 있고, 뭐 가로만 줄인다. 한쪽 방향으로만 이렇게 줄일 수도 있겠다. 자, 확대를 해서, 자, 그럼 얘를 맞추려면은 뭐 따로 맞추는 게 오히려 좋겠죠. 이렇게 맞추고 이렇게 맞춰주면은 208, 208이라는 크기 안에 이 객체가 정확하게 들어가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하면서 뭐 2 엔터 하면은 2배가 되고, 뭐 이렇게 또 줄이면서 0.5 엔터 하면은 이제 다시 50% 크기가 되니까 원래 크기가 되는 거죠. 자, 스케일은 뭐 간단하게 먼저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자, 현재 그룹으로 되어 있고요. 자, 얘를 푸시풀을 하려면은 일단 그룹 안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그룹 편집. 자, 푸시풀 P. 자, 드래그해서 160이라고 했으니까 160 엔터. 자, 그러면은 얘가 이제 원처럼 우리 지난 시간에 이제 원형 테이블, 다각형 테이블 살펴봤는데 이렇게 원처럼 부드러운 이런 곡면으로 지금 만들어진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유 그림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부드러운 곡면을 만들어 주고요. 좀 전에 이제 여기 시작점, 끝점에서 약간 이래 문제가 생기면은 그게 이제 면이 이제 각이 지는 경우가 생겨요. 자, 그런 것들도 커버하는 방법이 있으니까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지금은 자, 우리가 윗면만 푸시풀을 그대로 해서 지금 일자로 올라왔는데 지금 속이 다 차 있죠. 자, 테두리를 만들어서 밑으로 내려주면은 화병의 형태가 되겠는데 F. 자, 이런 식으로 뭐 이상하게 이렇게 되면 안 되겠죠. 자, 이 정도. 자, 5mm 정도로 일단 주겠습니다. 5 엔터. 자, 이렇게 해주고 푸시풀로 쭉쭉 내려주겠죠. 160이니까 150 갈까요? 150. 자, 150 정도 내려가면은 내부에도 자유곡선으로부터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이렇게 깨끗하게 곡면이, 물론 이제 뭐 손으로 그리다 보니까 이렇게 약간 울퉁불퉁한 느낌의 주름이 생기긴 하지만은 뭐 곡면입니다. 곡면이에요. 자, 그럼 이렇게 만들었고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일단 208, 208에 맞췄는데 밑에 부분을 지금 줄일 수는 없습니다. 밑에 부분을 줄이면은 밑에 있는 면이 안쪽에도 밑에 면이 있고 바깥쪽에도 밑에 면이 있기 때문에 얘들을 동시에 뭐 선택해서 스케일로 줄일 수는 있지만은 그렇게 했을 때는 이 5mm의 두께 자체가 미세하게 달라지겠죠. 뭐 장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윗면은 위에 요 면을 선택합니다. 자, 위에 상부의 요 면을 선택을 하고, 자, 얼마나 기울어져야 되느냐. 이것은 뭐 정해진 값이 없으니까 일단 뭐 눈으로 확인하면서 적당하게. 자, S 스케일. 자, 그냥 이렇게 움직이면은 한쪽으로만 이렇게 늘어나고요. 컨트롤 키를 누르면은 중심이 기준이, 스케일의 기준이 이 스케일 바운드리의 센터가 됩니다. 중심. 자, 컨트롤 키를 누르니까 지금 기준이 되는 붉은색 그 사각형이 중간에 있죠. 눌러버리면 안 되는데 왜 눌렀지?
자, 컨트롤 누르고 이렇게 벌려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벌려주는. 자, 좀 과장해 볼까요? 뭐 한 이 정도. 자, 이 정도로 과장을 해서 클릭. 자, 스페이스바 누르면은 이제 스케일이 없어지겠죠? 자, 이런 식이 되겠습니다. 자, 돌려서 보면은 뭐 이 정도 기울어졌네요. 높이를 조금 더 높이겠다면은 또 스케일을 이 3차원 객체에다 적용할 수가 있어요. 자, 일단 빠져나오겠습니다. 그룹 닫기. 자, 전체를 선택하면은 이런 모양이 되고, 자, 여기에서 이제 스케일을 다시 하는 거예요, 스케일. 그럼 이제는 2차원 평면이 아니고 3차원 이제 뭐 메스, 3차원 객체에 이렇게 스케일이 적용되기 때문에 뭐 그립들도 훨씬 더 많이 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높이로도 이렇게 조절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아까 봤는 게 너무 좀 어중간하다 하면은 좀 높게 이렇게 만들어 줄 수도 있고, 또 뭐 용도에 따라서는 아주 낮은 이런 뭐 접시처럼 트레이처럼 이렇게 만들어 줄 수도 있겠죠. 일단은 주어진 치수대로 일단 만들어 보고요. 자, 그러면 원래 208보다 얘가 훨씬 이게 커졌죠. 이 윗부분을 늘렸으니까. 자, 그럼 이제 전체적으로 줄여서 자, 이렇게 선 위에 가져가면 가이드 선 위에 안내선 위에 이렇게 가져가면 되는 거죠. 이쪽도 마찬가지. 얘를 줄이면서 어디 여기까지. 자, 얘를 줄이면서 여기까지. 그러면 208이라는 범위를 절대 넘어가지 않겠죠. 딱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뭐 줄이고 나니까 조금 더 날씬해지긴 했죠. 이제 안내서는 우리가 뭐 삭제를 해도 되고 아니면 좀 이따 다시 만들 거니까 거기에 다시 이걸 활용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일단 뭐 정확한 모양 없이 그냥 자유 곡선으로 해서 이렇게 그려봤습니다. 뭐 꼭 알발 화병이 아니라 다른 용도로라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만들어서 화병을 만들 수 있을 거고요. 자, 이렇게만 딱 설명하면은 뭐 17분밖에 안 되어서 굉장히 짧게 끝났는데, 자, 우리 그림 이미지를 이용해서 좀 더 정확하게 그려보자.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얘는 일단 뭐 무브해서 옆으로 이렇게 빼서 옮겨 놓고요. 자, 새로 그린 걸 다시 가져와서 이 사이즈에서 우리가 만들어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은 아까 저장했는 이미지가 있겠죠? 어디가 들어 찾아보겠습니다. 자, 여기 있습니다. 지금 이게 파일이 형식이 JPG로 저장이 안 됐고 약간 다른 이미지로 저장이 됐네요. 다시 갈게요. 자, 요 그림이 지금 이게 이 달러 지금 그 본 홈페이지로 연결이 됐네요. 자, 그래서 요 이미지가 되겠는데 이게 제일 정확하겠죠, 그러면. 자, 이게 지금 오른쪽 버튼 눌러서 안 되니까 뭐 캡처 같은 것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작업해도 되겠죠. 자, 새로 만들기, 캡처. 뭐 그림은 크면 클수록 좋습니다. 이 정도만 필요하니까 뭐 캡처를 잠깐 해서 자, 저장. 자, 그래서 뭐 캡처 PNG를 여기다 바로 할게요. 이렇게 저장을 하겠습니다. 자, 닫고 이것도 닫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케치업에서 이제 저장했는 파일이 지금 이렇게 이제 뭐 탐색기에서 파일을 찾으면은 PNG 파일이 이렇게 나오겠죠. 얘를 그냥 드래그해서 가져오면 돼요. 놓으면은 파일을 가져오겠다. 끌어서 놓거나 다음에서 선택을 해라. 지금 끌어서 놓았습니다, 이미. 자, 그럼 얘를 갖다가 재질로 쓸 거냐, 그냥 이미지로 가져올 거냐. 우리 재질 아직 배우지 않았으니까 그냥 배경에다가 이미지를 그냥 갖다 깔아서 쓰겠다. 이미지. 자, 그러면은 이렇게 이미지가 그냥 들어와요. 여기 맞춰서 지금 이렇게 그릴 수도 있는데 뭐 이쪽에서 그려놓고 다시 가져오면 됩니다. 그리고 너무 작으면은 이게 그려지기가 힘들어요. 아크도 너무 작으면은 아크가 안 그려집니다. 그래서 좀 크게 그려서 축소시키는 게 좋아요. 자, 클릭한 다음에 드래그 하면은 뭐 이렇게 지수가 나오죠. 자, 이 정도 됐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미지를 내가 가져와서 넣고 내가 필요한 선들을 그린 다음에 걔를 다시 이제 뭐 원하는
그 규격으로 원하는 크기로 축소시켜 주면 됩니다. 자, 이건 시간이 조금 걸리는데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뭐 이 위에다가 자유곡선을 그려라는 게 아닙니다. 이 위에다 이렇게 자유곡선 그린다고 이게 잘 그려지겠습니까? 안 그려져요. 자, 여기서 그리는 게 아니고요. 이 위에 그릴 때는 바로 직선으로 그린다. 라인으로, L. 라인으로 그립니다. 이 곡면을 만들어야 되는데 라인으로 그리면 어떡하지? 예. 직선을 곡선으로 바꾸는 연습을 지금 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뭐 여기서 중심을 기준으로 우리가 그려주면 되겠죠. 뭐 끝을 기준으로 그려도 됩니다. 끝으로 할까요? 그럼? 자, 이렇게 해서 직선을 뭐 물론 많이 쪼개면 쪼갤수록 부드럽겠지만은 어차피 곡면화 되기 때문에 뭐 우리 원도 그렇잖아요. 뭐 12개의 사이드를 가지는 원, 24개의 사이드를 가지는 원도 우리가 쓸모가 있단 말이에요. 멀리서 보면은 곡선처럼 보이는 거죠. 그걸 반드시 뭐 360개의 사이드를 가지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니단 말이에요. 적당한 크기에 따라서 이 알바알토 화병만 주인공이라면은 조금 많이 촘촘하게 그려야 되겠지만은 이게 어디 뭐 테이블 위에 잠깐 올라가는 소품처럼 쓰인다면은 너무 디테일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자, 그렇지만 어느 정도 우리가 또 만들어줘야 되니까 뭐 이 정도 물론 이제 이렇게 곡률이 급할수록 좀 잘게 쪼개줘야 되고 특히 블루축 방향으로 그리면 절대 안 됩니다. 자, 확대해서 얘가 자꾸 이제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 축에 고정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조금 유념해서 이런 부분들은 각이 지는 것보다는 약간 이렇게 부드럽게 넘어가 주는 게 좋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지금 너무 조금 촘촘하게 그렸는데 자, 이런 식으로 파랑축으로 그리면 절대 안 됩니다. 파랑축으로 그리지 않도록 살짝 기울여서 그려주는 게 좋아요. 그러면 이제 이게 파랑축이라는 게 표가 나거든요. 자, 반드시 면 위에다 그려야 되고 일직선으로 가는 필요는 없죠. 살짝 꺾어줘야 되겠죠. 이렇게 꺾어주고 꺾어주고 레드로 가는 건 좋은데 거기에서 다시 레드로 가는 건 의미가 없죠. 이렇게 꺾어서 자, 그래서 조금 뭐 작업이 길어질 수는 있는데요. 뭐 그래 보겠습니다. 어쨌든 모양이 조금 뭐 교재가 그래도 좀 시간을 공을 들여서 만들었기 때문에 그 선들이 좀 보기가 좋고요. 지금은 설명을 하는 거니까 조금 빠르게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일 주의할 점은 파랑축으로 그리면 안 된다. 자, 파랑축으로 그리는 건 안 된다. 자, 곡선화 된다라는 것을 감안해서 이렇게 파란색이 되면 안 되죠. 파랑축은 절대 안 된다. 뭐 캐드라든지 이런 데서 선을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자, 프리에서는 캐드 선은 일단 가져올 수가 없고요. 프로 버전에서 가져올 수 있으니까요. 뭐 그런 점들도 여러분들이 뭐 일단 알고는 작업을 하셔야 되겠죠. 자, 파랑축은 안 된다. 그래서 또 파랑축이 나오죠. 뭐 물론 파랑축이 나오면은 걔를 또 뭐 이렇게 그 위치를 옮겨서 점의 위치를 옮겨서 우리가 만들어 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하나 틀렸다고 해가지고 완전히 다시 새로 그려야 된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건 라인이니까 자유곡선 같으면은 뭐 파랑축으로 그려줄 수가 없겠죠. 얘는 라인이니까 그런 이제 현상이 벌어진다. 여기도 파랑축. 그래서 이건 뭐 캐드에 폴리라인을 그려서 스플라인화 시키는 과정하고 뭐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 같죠? 자, 이제 다 왔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끝점을 연결하면 이런 면이 생겼고, 예, 수고한 이미지는 이렇게 뭐 삭제를 해도 되고, 옆에 뭐 옮겨놔도 되고요. 자,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은 얘를 더블 클릭을 해서 그룹을 만들어 주고요. 일단 지금 아직 복선화 시키지는 않았습니다. 몇 가지 이제 테스트를 우리가 해봐야 되겠죠. 자, 얘를 무브, 자, 코너 찍어서 일단 옮기고, 자, 스케일러 S 이렇게 줄여봅니다만은 뭐 일단 사진에서는 사진보다 우리 208, 208이라는 치수가 나왔는데 잘 안 맞죠, 이게. 그래서 이렇게 늘려주고 이렇게 하면 막 보기 좀 이상하죠. 이대로 하고 싶은데 조금 더 이렇게 이 치수대로 쓰고 싶은데 약간 이렇게. 자, 그래서 뭐 이번에는 이 치수를 무시하고 한번 해볼게요. 요 208, 208. 이 사진에 있는 그림이 그래도 가장 정확할 건데, 자, 복사하겠습니다. 무브 도구로 이렇게 해서 옆에 뭐 하나, 뭐 2x 그러면은 3개가 되겠죠. 토탈. 자, 교재처럼 3개를 만들어 봤습니다. 그 중에서 첫 번째. 자, 그러면 얘는 뭐 큰 의미가 없다지. 지금 어차피 치수를 무시하기로 했으니까 우리가. 자, 얘 같은 경우에는 일단 편집으로 들어가서 그룹 편집 들어가서 자, 푸시풀 해보겠습니다. 푸시풀. 자, 얼마라고요? 160. 자, 이렇게 되죠. 이 전부 다 선으로 그랬기 때문에 그냥 면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이렇게. 그럼 바로. 자, 이제 다시 나오겠습니다. 그룹 닫기. 자, 그래서 지금은 면이 다 돼 있는 상태. 그런 상태로 만든 거고요. 자, 두 번째는 똑같이. 자, 더블 클릭해서 푸시풀. 자, 더블 클릭하면 160 자동으로 적용되겠죠. 뭐 나중에 160보다 더 높일 수도 있고, 낮출 수도 있고, 모양 그렇게 만들어 줄 수 있는데요. 자, 이번에는 이 면과 면이 이루고 있는 각면, 각이 진 면을 부드럽게 바꿔보겠습니다. 이레이저 도구고요. 이레이저로 클릭을 하면은 진짜 지워지겠죠. 이렇게. 지워지는 거고. 자, 이레이저에 여기 밑에도 나와 있습니다. Alt를 누르면은 매끄럽게 만들기, 취소, 숨기기, 취소. 컨트롤은 부드럽게 매끄럽게 만들기를 전환한다. 뭐 말이 좀 어려운데 컨트롤 누르면 됩니다. 컨트롤 누르면은 지금 아이콘이 부드러워지죠. 부드러운 면처럼 만들어줘요. 클릭. 자, 너무 짧게 하면 안 되고 조금 꾹 눌러줍니다. 클릭. 여기 클릭. 약간 움직여주니까 되네요. 움직여주면 조금 더 잘 됩니다. 이런 식으로 또 심지어는 하나씩 할 필요 없이 주르륵 끓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서부터 쭉 긁어서 지나가는 거예요. 잘 안 되는 부분은 이렇게 꾹 눌러주고요. 자, 이런 식으로 하면은 아까 자유곡선으로 그린 것보다는 훨씬 부드러워 보이죠. 그렇죠? 네, 훨씬 부드러워 보입니다. 자, 그럼 이걸 하나하나 이제 뭐 해서 작업을 하면 되는데, 이걸 좀 자동으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동으로. 바로 이제 표시 패널에, 자, 여기 맨 마지막에 있는데요. 매끄러운 가장자리, 동일 평면, 부드럽게. 자, 이렇게 되거든요. 자, 선택 도구로 얘는 트리플 클릭을 해서 다 선택을 해주고, 그럼 얘가 이렇게 활성화가 되죠. 여기에서 체크. 얘를 체크. 그러면은, 자, 일단 선택 도구로 선택을 풀어보죠. 선택을 해제. 그러면 자동으로 내가 선택한 애들이 이렇게 부드럽게 만들어진 거예요. 자, 근데 안 된 애들이 있는데, 얘들 왜 안 됐지? 바로 요 각 때문에 그래. 각도가 30도에서 요 평면과 요 평면이 이렇게 일직선이 된 상태에서 30도. 다시 그림을 그려보자면은 요 직선에서 이렇게 연장되겠죠. 이렇게. 이 각도가 지금 30도를 넘어섰기 때문에 그래. 30도 미만일 때 부드럽게 만들어주겠다. 자, 그럼 다시 트리플 클릭을 해서 자, 부드럽게 각도를 50 엔터. 그러면은 점선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것은 부드럽게 됐다는 거죠. 자, 선택을 뭐 얘들은 90도겠죠. 지금 윗면과 옆면은 90도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얘들이 부드러워지면 안 되잖아. 자, 이렇게 해제하면은 이제 모든 옆면은
부드러워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30도 기준을 잡았다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각이 진 면을 만들 때 적어도 30도 이상 꺾어지는 형태로 그리는 것은 조금 무리다라는 거하고 같은 이야기죠. 자, 그럼 이제 방법은 이렇게 해서 일단 부드럽게 한번 만들어 봤고요. 자, 또 다른 방법을 또 소개하겠습니다. 아직 뭐 위에는 일부러 지금 작업을 안 했습니다. 선택을 해제하고, 자, 이제 나머지 마지막 남아있는 이 선을 편집으로 들어가서 푸시풀 더블 클릭하면은 160이 되겠죠. 자, 그 전에 취소. 이번에는 2차원인 상태에서 우리가 이 선들을 지금은 선이 어떻게 돼 있어요? 다 떨어져 있잖아요. 이렇게. 얘들을 스플라인처럼 연결하는 방법. 물론 스플라인은 곡선이 되지만은 곡선화되는 선이지만 얘는 스플라인은 아니고 이걸 연결하겠다. 연결된 선은 이 스케치업에서 부드럽게 됩니다. 자, 그걸 작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하느냐. 자, 다다다다. 더블 클릭을 해서요. 자, 여기서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자, 가장자리 용접이라는 게 나옵니다. 가장자리를 용접해라. 웰드라는 건데, 웰드가 이제 진짜 용접이 웰드거든요. 그래서 부착을 시키는 거예요. 한 몸이 되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자, 가장자리 용접. 뭐, 영어로는 이게 웰드 엣지스라고 명령이 되어 있어요. 자, 클릭. 자, 그럼 별로 뭐 어떤 변화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선택을 해제하고, 자, 엣지를 선택하면 이렇게 다 연결이 됐죠. 마치 우리가 자유곡선으로 그린 것처럼. 이걸 활용해야 되겠죠. 자, 이제 푸시풀로 더블 클릭하면 자, 이렇게. 그럼 얘는 아까 여기 우리가 매끄러운 가장자리 할 때는 여기 이제 각이 져 있었죠. 30도일 때. 그런 거하고 상관없다. 상관없이 용접이 됐기 때문에 무조건 부드러운 곡선화가 이루어진 겁니다. 자, 이렇게 작업이 되겠고요. 자, 이제는 이제 여기서부터 우리가 이제 화병을 만들어 볼까요? 자, F. 자, 그래서 용접하기, 가장자리 용접하기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O 엔터. 자, 푸시풀 150. 자, 이렇게 해주고, 뭐, 마찬가지 위에 면을 선택하고, S. 자, 스케일로 늘리는데 중심에서부터 퍼져야 되니까 컨트롤 키 누른 채로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뭐 나머지 동일하게 하겠다면 밑에 배율값이 나오니까요. 배율값을 보고 뭐 한 1.2 정도? 자, 1.2 정도 클릭. 자,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1.2라고 직접 뭐 입력을 해도 되고요. 지금 1.2. 뭐 1.5 할까? 아니요. 1.2 하세요. 이렇게 1.2 지금 바꿔주면 되겠죠. 자, 스페이스바 누르고 선택 도구로 빠져나오면 되겠죠. 이렇게 해줬다. 그래서 뭐 필요하다면은 이 전체를 뭐 스케일로 좀 크기를 이렇게 키워주면은 홈페이지에서 봤던 것처럼 약간 날씬한 화병이 만들어지겠죠. 이것도 뭐 1.3 정도 내가 늘리겠다. 뭐 조금 더 나은 것 같은데. 이쪽 치수가 잘못된 건가요? 자, 그 다음 얘는 어떻게 했죠 우리가? 얘는 우리가 요 매끄러운 가장자리 동일평면 부드럽게를 이용해서 만들었는 건데 얘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편집으로 들어가서 F. 자, O. 엔터. 자, 푸시풀. 자, 150 돼 있으니까 더블 클릭하면 자, 푸시풀은 잘 됐는데 옵셋을 하니까 얘들이 부드럽게 매끄럽게 되는 것이 다 무효가 됐죠. 안쪽에 있는 선은. 다시 해야 됩니다. 그럼 또 마찬가지로 뭐 이레이저로 컨트롤 키 누르고 부드럽게 할 수도 있을 거고 아니면은 또 트리플 클릭을 해주고 매끄러운 가장자리 동일평면 부드럽게를 클릭해서 다시 또 만들어내요. 자, 요런 특징이 있네요. 자, 뭐 마찬가지 클릭을 해서 스케일. 자, 컨트롤 중심에서부터 1.2 클릭하고 1.2 해주면 되겠죠. 자, 빠져나오고
자, 그룹에서 빠져나온 다음에 뭐 크기는 요건 그대로 둘까요? 뭐 비교할 것만 비교를 해볼 수도 있으니까. 자, 그럼 얘는 뭐 당연히 지금 이 각이진 상태니까 여기다 옵셋을 해도 각이진 상태가 되겠죠. 자, 더블 클릭, F 옵셋, 자, O 엔터, 자, 푸시 풀, 자, 더블 클릭. 자, 뭐 당연히 이렇게 되겠고요. 그럼 이 상태에서 다 클릭을 해서 더블 클릭을 해서 자, 매끄러운 가장자리, 스무스 노말, 동일 평면 부드럽게 소프트는 코플래너. 자,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뭐 같은 이야기입니다. 자, 근데 뭐 자, 일단 하고 스케일. 자, 중심에서부터 와 1.2. 자, 빠져나와서 스케일 뭐 1.3. 자, 이렇게 했는데요. 뭐 결과적으로는 똑같습니다. 뭐 어디서 먼저 뭐 웰드 엣지를 했느냐 아니면 여기서 뭐 매끄럽게 했느냐 뭐 이 차이인데 뭐 눈으로 봐서 뭐 동일한 어떤 결과가 만들어졌고요. 자, 이렇게 알바알토 화병을 다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높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뭐 여러 사이즈가 나오기 때문에 뭐 이게 어떤 정답이다 이렇게 하기는 어렵고요. 어떤 거든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두 그룹으로 우리는 반드시 묶어야 되겠고요. 뭐 필요하다면은 재질도 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투명한 어떤 재질, 뭐 지금 기본 재질 준다면은 자, 배우진 않았지만 본격적으로 우리가 배우진 않았지만은 자, 매터리얼로 가서 자, 여기 들어와 있는 거 보이죠? 이거 매터리얼로도 지금 쓸 수 있다. 자, 여기 찾아보기에서 자, 유리, 거울, 유리. 자, 이 중에서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이름이 안 나오는데 뭐 예를 들어서 얘를 클릭을 해서 이렇게 보여준다. 어? 황금색 반투명이 왜 황금이 아니지? 색깔이 황금이 아닌데요? 아, 이걸 클릭했네요. 어? 무슨 문제가 있나요? 얘가 들어간 것 같은데? 이 친구가 들어갔는데? 자, 뭐 반투명 하늘 반사 유리. 자, 이런 식으로 뭐 적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두 개만 한번 적용해 봤고요. 이런 결과로 우리가 알바알토 화병을 만드는데요. 자유곡선을 가지는 뭐 다른 어떤 모델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한번 도전해서 그려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저장을 하겠습니다. 자, 폴더에 와우, 벌써 7번, 8번이네요. 튜토리얼 08. 자, 뭐 알바알토 화병 만들기 라는 이름으로 뭐 띄워 써도 되고 만 띄워 써도 되고 뭐 다 좋습니다. 자, 알바알토도 띄워 써도 되고. 자, 저장. 이미지를 만든다면은 사실은 조금 뭐 이렇게 바닥에 두고 하기 그런데 원형 테이블 하나 만들어서 위에다 올린다든지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자, PNG를 만들 때는 반드시 자, 표시해서 축을 끄고 JPG나 PNG를 만드시기 바랍니다. 안에서는 반드시 꺼야 되겠죠. 그래서 알바알토 화병을 이런 식으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자, 이상으로 튜토리얼 8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